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효소 영양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병을 말하면 요거는 치유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저게 뭐냐? 요 생명하고 이거는 분자 영양은 병원에서는 치료란 말이에요. 이거하고가 천지차입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가 20년 안에 미국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금융이라든지 다른 구조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만 나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우리 정치 통치자라든지 그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미국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내려주는 거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해방되는 것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복을 생명치유 국가로 가가지고 의학계통도 이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효소 영양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뭐 과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산물이라든지 해산물 이런 것들이 등등 우리가 먹는 먹거리 분야가 서양의 뜻대로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의학과 뭐가 또 일어나느냐면은 이 식품 분야에 이게 일으켜지면은요 굉장한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저는 이것을 불보듯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의학산업과 식품산업이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라면이 1조 아니죠. 10조 했다. 앞으로 각 종목마다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란 세계 제일 큰 소비시장이 고급 소비시장이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으면 1등급짜리에는 지금 우리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앞으로 각국에 이제 뭐냐면은 한 20개국이 소비량이 많아지는 20개국 정도가 말입니다. 우리 식품과 우리 의학과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살아가는데 아마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효소 영양학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면역학의 근원 단세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면역과 단세 지방산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 효소의 그 정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강의 듣는 데도 낫고 본인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도 확실히 낫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 면역에 있어서 우리가 면역에 있어서 면역력, 생명력,
그래서 효소가 생명의 불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 생명의 불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면역력, 생명력, 그 다음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회복력, 이 회복력,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저도 교육을 좀 배웠습니다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면역력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효소라는 것은 면역력, 생명력, 회복력도 다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이게 효소가. 그럼 이걸 땡겨가지고 효소라고 가정을 해요. 하면은 이 단세 지방산이 하고 여기에 이제 면역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입니다. 우리 음량으로 따지면.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큰 일부터 요거 쓰세요. 그냥 내가 지금 요렇게 요거 1 쓰고 요게 벗기 1을 쓰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효소인데요. 이 효소에서 1번이 뭐냐면은 초산이 있어요. 2번이 뭐냐면은 청산이 있다. 3번이 뭐냐면은 낙산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순수하게 우리말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냈어요. 공부를 할 때에 영어로만 애시드하고 영어로만 쓰여져 있으니까 그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꼭 줄을 써놓고 그걸 한번 중요시 여기세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여기가 단세지방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사람과 다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프로피온산, 그 다음에 뷰티산, 여기에다 줄을 써놓으세요. 그 쓰면서 초산, 네? 그 다음에 청산, 낙산, 그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효소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효소의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염도, 그 다음에 당도. 이것까지 아시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효소가 할 때에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식에 있어서는 산도하고 염도하고 당도하고가 이게 필수적이에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산은 뭐고, 초산이 뭐고, 청산이 뭐고, 낙산이 뭔데, 여러분, 저하고 이제 굉장한 이야기를 펴서 나갑니다. 이거는요, 위장이 중심이에요. 이 청산은 뭐냐면은 소장이 중심이라고. 그 다음에 낙산이 이거는 대장입니다. 우리는 대장 쓰레기가 우습게 생각했다. 근데 이 쓰레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쓸거리가 들어오는데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식품은 어떤 식품이냐? 전부 다 여기에 맞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말입니다.
감으로 다 알고 음식을 해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떤 거 먹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능력이라든지 다 좋아하는 개천에 뭐 용난다는 말도 전부 다 음식에 달렸다 있다. 옛날에 쌀밥만 먹는지 부잣집 애들 뚱뚱하니까 뭐냐면 가들은 각기병이 걸려서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할머니한테 들었죠. 지금 100년 정도 넘죠. 근데 그 어른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생명은 태어날 때와 태어나서 음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산과 청산과 낙산인 단세 지방산의 이 세 가지의 언밸런스 때문에 요새 말입니다. 마약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약을 안 먹어도 됐다. 왜? 아니 생명력이 펄펄 뛰어서 아기를 7명, 6명, 8명 놓는 분도 계시고 말이야. 뭐 5명 놓는 거는 뭐 의뢰인 그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식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것을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 자체가 뭐냐면 효소식이 뭐냐면은 요게 섭생이라고 해요. 섭취라고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섭생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서양식으로 막 먹는 것을 섭취라고 해요.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성질에 따라서, 자기 그 기호에 따라서 먹는 것을 섭취라고 해요. 섭취. 그래서 박사 논문에도 전부 다 섭취라고 써놨어요. 요새 저 딸내미 같은 분들이 다 섭취라고 써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섭생이 돼야 뭐가 되느냐? 이 네 가지, 이 심정, 마음까지도 음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위장에서 필요한 것을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게 효소, 요것을 식이효소라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요 반반 요게 그게 위장과 소장과 위장에 걸쳐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대사 효소라고. 그러니까 식이는 위장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대사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요 소장은 뭐냐면은 이거는 신진대사예요. 소장. 왜 신진도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던 게 파이토케미칼이 뭐가 되냐? 삭혀가지고 그걸 분해내는 것을 말입니다. 뭐로? 소장으로 피로 보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신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 융털로 우리 몸으로 전부 다 보내는 게 소자야 하고 그 보내는 소장에서 나머지들이 어디로 가냐? 대장에 내려가가지고 대장에 있으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호르몬. 그런데 여기에서 식이효소가 없고 신진대사가 없으면은 풍부한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태어날 때의 생명력에 있는 효소를 써버리면은 20대도 벌써 어릴 때 10대에 20대가 10대에 그러니까 한 살에서 어릴 때에 우유라든지 잘못 먹이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대에 와가지고 또 그 먹고 싶은 거 먹이면은 20대에 가가지고 뭐가 일어나느냐? 암이 걸릴 수 있다. 그게 뭐 때문에? 체내 대사 효소가 고갈이 나서 뭐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가 생겨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컨디션에 따라서 위장, 소장, 대장, 그게 장이죠. 영어로 커트라고 해요. 커트하고 우리 머리에 있는 브레인하고 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커트에 있는 미생물이 10의 마이너스 13승이야. 그 다음에 브레인에 있는 놈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이거하고 일치야. 이게 음이라고 치면은 이놈이 양이야. 짝이라고. 여기에 따라서 뇌가 돌아가는 게 동일하게 돌아간다. 여기가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많이 들으면 뇌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세포에다가 세포의 회계 유전자의 설계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뭐냐? 세포가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이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새라든지 사람의 건강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게 연결성이 되어 있다. 내가 왜 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쓰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쓰느냐? 장이 먼저냐? 뇌가 먼저라. 이거는 왜 14승이냐면 우주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접수한 것이고, 이거는 내 몸뚱아리에 와 있는 땅에 있는 에너지를 접수해 가지고 요 포인트가 맞아 떨어져야 뭐가 되느냐? 생명력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만들어지니까 배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하면 나중에는 그 장기들에게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기고 질환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그래서 이 우리가 산도가 맞아야 된다, 염도가 맞아야 된다, 당도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의 pH가 맞아야 되는 거야. 일본 애들이 물의 물의 산도의 개입 때문에 몇 년을 먹고 살았냐 하면은 지금도 먹고 살아요. 40년, 60년을 먹고 살았어. 이게 뭐냐? 지난번에 우리한테 수출하다가 안 했는 거 있었잖아. 포토레지던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또 한 가지 더 물로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북산화도 했단 말이야. 했는데 안주도 일본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불화수소. 포토레지던트 불화수소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pH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 pH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달라져. 그러니까 물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을 세계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전에 수출 안 하는 나불에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은 그걸 대체해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손 바짝 들었어요.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한국이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포토레지던트하고 불어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 전자도 나노라는 거죠. 나노. 우리 전자도 나노라는 이 나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먹는 식품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됐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 물도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일본 물보다는 우리나라 물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염도는 우리가 프랑스의 그 닌겐 벵골만 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동네를 잊어버렸는데 그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는 이름이 남는 거는 그쪽이에요. 프랑스 쪽에 있는 거. 인면 낙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있는데 이 염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공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소금이 말입니다. 지금 신안에 있는 소금은 최고 1등급의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당도가 뭐냐, 우리나라의 공유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 공유는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당도는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공유에 껍데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껍데기가 뭐냐면은 효소라고 보면 돼요. 껍데기. 제일 끝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섬유질을 이렇게 돌려 있는 그 질의 현미를 효소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효소가 하도 중요한 효소인 동시에 그 효소는 그냥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생식하지 않고 뭐하고 해야 되느냐, 저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약간 삶아야 되는 거예요. 즉 밥을 해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효소를 뚫고 들어가는 그것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각 통고물에 들어있는 껍데기에 삶으면은 그 다음에 물에 불 끈다든가 하면은 그게 열려서 효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전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 면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돼서 상도, 염도, 당도가 섞어져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면역이라. 근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체온이에요. 체온입니다. 이 체온에 따라서 내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체온에 따라가도 나의 체온에 따라서 영양이 달라집니다. 그 영양이 달라져요. 그 영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면역 단세 지방과 면역이 확보가 되는 게 확보가 돼 가지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건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는 힐링, 이거는 건강.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 계속 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빨리 늙어서 죽는 거는 말입니다. 자연사를 할 때에 뭐냐면은 이 효소를 내가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은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의식주가 먹는 것도 모자랬고 집도 허술하고 입는 것도 모자래서 그 한절기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제삿날이 한절기가 많잖아요. 겨울에서 봄 나올 때,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게, 그게 다 그래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쭉 써놨어요. 그래서 써놓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읽어봐야 알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면은 아 내가 효소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먹는 음식이 최고의 건강입니다. 음식이. 그리고 나를 내 몸이 그 아까 말했던 분자 영양학까지는요 면역학까지는 나를 못 고쳐요. 우리가 말하는 전자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효소 면역학이래야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면은 그 길여사 쉽게 말하면은 길병원의 그분이 나이가 90세 가까이 됐는데도 그렇게 평평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은 효소식을 해요. 효소식을 안 하면은 그게 배겨내지를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효소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효소식의 제1번이 뭐냐면요. 자, 1번이 이제 뭐냐? 상도와 염도를 그려서 이용해서 먹는 게 뭐냐면은 생식이에요. 생식이 뭐냐? 자, 과일, 채소, 이거 해산물인데, 근데 이것을 익혀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식으로 먹어요. 뭐를 해서 젓갈류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그랬잖아요. 산도, 염도, 그 다음에 살짝 설탕 치고 하는 당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 미생물의 먹이가 다 당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식이 주 1번입니다. 우리가 최외 효소를 먹는 게 뭐 피클 해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레몬 해 먹는 거 이게 전부 다 생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식을 위주로 드셔야 돼요. 생식을 위주로. 그 다음에 해산물. 그리고 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요 조금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효소의 밑바탕이 뭐냐? 단백질. 우리 몸 자체가 효소 덩어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효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생식을 해볼라. 이 생식을 하는데 이래 꼭꼭 씹는 거. 자작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작. 이 씹는 거. 입에서 자작. 자작하는 이 씹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수면이에요.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식하고 생식하고 자작을 하는 분은요, 절대 밤에 말입니다.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 이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먹으면은요, 잠이 와서 못 베겨요. 그래서 이게 세가 먹는 음식하고 자작하고 정당한 운동, 그 다음에 수면 잠자는 게 말입니다. 전부 다 일치되어 있어요. 옛날에 겨울에 뭐 굴밥그만 자잖아요. 시골에서. 그 이유가 지금하고 다른 이유가 이 수면이 뭐하고 효소하고도 일치되어 있다. 왜? 자기를 다시 잠자는 동안에 효소들이 작용을 대사를 일으켜가지고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라 하냐면은 생리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생리라고 해요. 그 생리라고 하고 생리나 섭생이나 동이란 말이에요. 자,
섭생과 생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섭리. 이게 머리 쓰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해요. 지성이라고 해요. 이 지혜가 발달돼 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천리를 내다봤다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생리가 돼야 섭리가 돼가지고 섭생하고 이런 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와 섭생과 그 다음에 섭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몸뚱아리가 우주다. 그게 날씨가 내 몸이 달라지는 거, 내 날씨가 달라지는 거, 내가 생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다. 예?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식하고 그 다음에 생리고 섭리고 섭생이고 이런 것들이 면역이나 그 다음에 효소나 이게 다 같은 데에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들은 데서 뭐 의문이 있는 거 있으면은 한번 이 여자가 뭐 의문이 있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요. 의문이 있는 거. 새로운 걸 깨달았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된장 간장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금 효소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의문 나는 게 없어요? 자 단세 지방산을 만들고 면역력이 만들어진 초산, 청산, 낙산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유기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저거는 뭡니까? 유산균 먹지요. 여러분 그거는 효소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유기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유기산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변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180도로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유기산은 뭐냐면은 변화가 아니고 이거는 성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성환, 새로 에너지가 만들어서 환원시킨다고 해서 성환이라고 해요. 내 구조를 맞춰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산은 새롭게 만들고 유산균은 그냥 변화만 따름이에요. 변화 보조제. 그래서 유산균을 계속 먹으면은 소화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동네까지는 변화가 덜 가죠. 그리고 유산균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현대 화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분자 면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식 뭐를 집어넣느냐, 그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을 먹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몸에 뭐가 오느냐, 변동이 온다. 오독치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긁으면, 긁으면은 줄이 별로 생긴다든가, 줄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 뭐냐. 그래서 유기산은 말입니다. 100% 원자입니다. 100%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자 면역학에서 그 다음에 원자 면역학으로 와 있단 말이야. 와 있는 그것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글자로 공부를 하지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개념을 아는 거하고 안 아는 게 중요해. 그 된장이 웃으니까 된장 전부 다 그 처음에부터 유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다른 걸 안 먹어요. 먹어야 되지 않을 것을 먹어가지고 다른 것만 줄기차게 먹으니까 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로리즘에 빠진다. 다양성의 종합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을 조화라고 해요. 조화. 조화를 서양에서는 창조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절대 창조는 신에게 맡겨져 있지 내 인간으로 만들어서 창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조화가 여기도 적용입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그 내용은 일치되는데 표현이 틀리니까 표현이 틀리다고 저한테 이렇게 방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씨앗민족이기 때문에 생명민족이라고 해요. 씨는 조건만 되면은 싹이 나잖아요. 씨는 싹이 나서 그 싹이 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기라고 해요. 무기가 모여서 유기가 되고 유기가 호르몬 작용을 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초류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을 또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일반 식품을 분자 영양을 하는 일반 식품을 볶는다든가 기름에 튀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게 없다. 그러면서 그게 각종 맛을 내가지고 첨가제를 넣어서 그걸 딱 먹으면은 우리 효소가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이 후두에서부터 이 후두염 거기서부터 뭐냐 저걸 못 주니까 쉽게 말하면 효소를 못 주니까 효소가 또 모질하니까 이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두까지 그 다음에 이 식도염 그 다음에 위장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미 본인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소장 대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그거는 모를 정도지. 그래서 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소를 뭐라고 얘기해? 처음에 얘기할 때 생명의 불꽃이라고 했다.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간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태우는 영양소와 타는 영양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몸에 잠재 대사를 내가 먹지 안 하고 하면서 잘 때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먹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단세 지방산과 면역으로 차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그것을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다. 그렇다. 이게 말하는 것 중에서 좀 어긋난데가 자기 생각하고 틀린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되짚어서 또 얘기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효소는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어디가 좀
야, 빠르다. 그렇게 또 알게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 영양학을 얘기할 때는 효소가 제1번이고 제2번이 섬유질이고 3번이 파이토케미칼이고 4번이 물이고 5번이 비타민이고 6번이 그 거꾸로 앞에 그 6번이 무기질이고 그 다음에 7번이 단백질, 그 다음 8번이 뭐냐면 지방이고 9번이 탄수화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부터 먹어야겠냐. 음식을 먹을 때에 효소 제품을 먼저 먹고 두 번째 채소, 국 이런 걸 먹고 세 번째 밥 쪽에 있는 것을 먹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양도 적게 먹고 내가 여러 가지 그 탄수화물이 태우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소식을 하기 때문에 덜 태워서 내 몸이 나답게 소화가 잘 돼서 이렇게 다시 내 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걸요 석 달만 계획대로 쫙 하시면은 몸이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 3일 신행이니 5일 장이니 뭐 7일 장이니 이렇게 말 쓰는 것이 뭐냐면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나 우주가 돌아가는 거나 변화와 변성이 말입니다. 다 그게 맞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른들의 그 삶의 지혜가 저는 현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방사를 잘하는 이유가 그러한 삭힘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효소가 전부 다 삭힘 아니요? 그러면 삭힘이나 그 다음에 우리 금속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삭힘이나 물질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삭힘이고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금속은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삭힘을 잘하니까 그 감각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조합을 잘해요. 조합을 잘하니까 뭐를 잘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식물질을 잘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예를 들어 이론만 있으면은 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민족은 천지일이라는 3계를 가지고 언어를 쓰고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생활 리듬하고 일하는 거하고 식사하는 거하고 잠자는 것을 하듯이 인간의 생리가 뭐냐면은 우주의 생리나 인간의 생리나 다 동일하다고 보고 그 중심에 인간에게 서 있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양학을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효소 영양학으로 가르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한 것을 터득하고 그렇게